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붕 뚫고 주식킥 친절한 김 부장입니다. 네, 오늘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100만 개미가 웃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소식들 전달해 드릴 건데요. 워낙 주식 채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 밥에 그 나물인가 그놈이 그놈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본질적인 걸 보셔야 됩니다. 시장 상황을 먼저 보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주식은 기법보다 신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 선물은 양봉 추세를 하루 종일 유지해주고 있어요.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살짝 소폭 눌리긴 했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 옵션 만기일 영향 덕분인지 하루 종일 외국인들 선물을 찍어 누르듯이 하루 종일 순매도를 하면서 낙폭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장중에 3%가 넘게 하락을 해줬고 오늘 상승 종목도 보면 뭐 거래소 같은 경우 73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8개밖에 안 될 정도로 찍어 누르는 시장이었어요. 원달러 환율도 1431원. 최근에 조금 하방으로 조정을 받나 보다 싶었는데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오늘 저녁 있을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이런 시장이죠. 바이든, 시진핑 그리고 푸틴 이 3강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힘겨루기를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하나만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 이 내에서도 자국의 힘겨루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숙제입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시진핑은 연임 끝났죠. 그래서 체제를 더 확고히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푸틴 형님이 어릴 땐 참 꽃미남이었어요. 푸틴 형님이 사면 초과에 있어요. 사면 초과에 있는데 핵전쟁을 하면 정권을 유지시킬 수가 없고 안 하자니 말들을 안 듣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우크라이나 땅을 적당히 이제 뭐 통합했다 했는데 우리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유엔 총회에서 지금 그 결의안이 올라왔죠. 자, 이 강대국들의 국제 정치가 우리 같은 약소국들, 우리가 사실 이 금융시장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 지금 우리가 국방력은 전 세계 6위를 랭크하고 있을 정도로 강대국인데 금융시장은 6위가 아니라 600이 그 이하인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너무 펀더멘탈이 약한 시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있을 CPI 발표까지 여전히 불안한 장세였고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해먹은 하루 그리고 4.5% 위에서 금리를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고 급격한 경기 둔화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까지 중론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CPI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75bp 인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CS, 뭐 크레딧 스위스의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 만약에 정말 높다면 내일 증시는 보나마나 9시 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9시 반부터 CPI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포함해서 이런 지표들이 각종 지표가 다 발표가 됩니다. 자, 이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될까? 보나마나 9시 반, 10시 반에 미국장 개장하잖아요. 9시 반에 발표가 된다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이런 지수들, 이 지표들, 지수가 아닌 지표들이 이어서 계속 발표가 될 텐데 불장 아니면 급등을 해주지 않으면 급락을 장대 음봉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패드가 이걸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늘 시장을 바라보셨을 것 같고 내일 금요일 더군다나 금요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안 좋은 시선만 볼 필요도 없는 게 지금 여기 이 증권사 레포트인데 많은 항목들이 연말 이후에 하락폭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내려가고 뭐 지금 당장 발표치는 모르겠지만 추세는 하락 중이니 전체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추세가 꺾이고 있으니까 연말쯤 돼서는 이 지긋지긋한 하락장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오늘은 이런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많이 시장을 보시면 느꼈겠지만 상승장보다 거래대금이 워낙 말라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상승 종목들 대비했을 때 거래대금이 워낙 말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최근에 거래대금 흔적을 보시면 이 코스피인데 9조, 6조,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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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유동성이 급감해 있는 상황이다. 예, 그걸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겨우 5조 원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V자 반등을 시작할 때 무려 10조 원대까지 급등했던 거래 대금이 지금 바짝 반토막이 나 있을 정도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급감한 상황. 급감한 상황에서 지금 이 시장이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두 달 동안 신용잔고 무려 2조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2조 원이나 줄어들 정도로 마구마구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털만큼 털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직도 한 방 더 남았다. 한 발 더 남았다. 예, 오늘 저녁에 있을 CPI 발표. 이게 맥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은 오히려 시장의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주목받는 종목들 위주로만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천하제일 단타대회를 만들었던 신라젠 2년 5개월 만에 16만 주주들 애타게 기다리셨던 16만 주주들은 그래도 신라젠이 상한가를 가주면서 약간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이런 시장에도 무려 상한가 종목만 8개 종목이 올라왔어요. 8개 종목들 다 소형주 위주로 올라왔는데 이 금양, 리튬 관련 주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4,000원대에서 2만원대까지 5배를 들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상한가를 만들어냈어요. 나 아직 더 붙일 힘이 남아있다.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가야 될 거야. 내 자리는 아직 멀었어. 리튬 가격이 1억인가요? 1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더 가야 돼. 역사적 신고가 그게 뭐야?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리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그 안에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리튬.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리튬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시세를 한번 분출했던 미코란 종목입니다. 자, 미코, SOFC 국내 최대 규모의 일관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이게 2019년도 자료예요. 자, 준공식을 가졌죠. 2019년도에 올라왔던 자료인데 이걸 왜 지금 굳이 보여주냐 말씀을 드리면 이때 이미 생산체계를 구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최근 상한가를 만들었을 때 이 소식을 전했죠.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을 상용화 추진하고 있다. 이게 10월 5일 기사입니다. 10월 5일 기사. 자, 이 10월 5일 기사에서 어떤 소식을 전했냐면 전기차의 핵심 부품, 이 배터리 부분엔 뭐 리튬 이온 배터리,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리튬, 이걸로 전해질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신에 폭발 등에 대한 안정성 위험을 갖고 있고 고체 전해질은 폭발 위험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을 뿐 아니라 대용량 고출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체 배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텐데 상용화까지 아직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때요? 이미 공장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임박했다는 소식, 상용화에 임박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시장 규모가 무려 5조 원, 2030년대까지 5조 원. 5조 원이고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이고 고체 전해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게 김건태 교수님 하신 말씀인데 2021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1조 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조 원에 달할 만큼 고체 전해질 배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 지금 물질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고체 전해질,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고체 배터리를 만든 회사도 없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없거니와 미코가 세계 최초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시세가 최근에 분출되고 나서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 외에서는 살짝 밀려 있습니다. 시간에 살짝 밀려 있는데 중요한 건 일봉으로 볼까요?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세를 만들어내고 상장 이후에 최근에 언제였죠?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대시세를 한번 만들어냈어요. 자, 이 종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는 게 전고를 돌파할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시세를 같이 가져갑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위에 매물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그 거래량이 이때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터졌던 대시세를 만들 때 거래량만큼의 유입이 됐어요. 거래량이.
그 시세를 하방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추세는 어땠어요? 계속해서 하방으로 추세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추세를 돌려버렸죠. 돌려버리면서 상한가를 만들어내고 2차 급등을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거래량을 보면 자 이날 상한가 만들었을 때 540만 주 그리고 2,300만 주가 터지면서 만약에 여기서 먹고 튈 거였다. 튈 거였다면 이렇게 양봉을 만들고 할 게 아니라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량이 물론 나와주면서 음봉 전환하고 이대로 그대로 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밀리면서 조정을 N자형 파동을 만들기 위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N자형 파동을 만들기 위한 조정. 자, 지금 이 60일 부근까지 61선 부근까지는 조정이 왔다가 오늘 다시 십자 도지를 만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추세를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시죠? 지금 기존의 이미 시세를 아까 그 말씀드렸던 대시세가 났던 종목이죠. 오늘도 상한가를 붙였던 금양처럼 미래 나노텍이라든가 금양 이렇게 알려져 있는 대시세를 한 번씩 만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펌핑을 들어가기가 쉬울까? 아니면 조정을 보이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계 최초가 될 수 있는 미코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고체 전해질 상용화가 임박해 있는 미코의 수급을 다시 붙이려고 할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제가 종가 베팅을 어떤 종목을 드렸을까요? 당연히 미코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미코를 추천을 드렸고 이 부근에서 2, 3일 정도 모아 가시고 여기서 이탈하면 손절. 당연히 손절이죠. 5%가 넘어가면 무조건 손절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급락장이기 때문에 손절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이 배터리 관련주, 리튬 플러스와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코리아 SE 대시세 분출하고 나서 그 다음 제2의 코리아 SE를 울부짖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종목들이 뭐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지금 12,000명 정도 참여해 주시고 있어요. 12,000명 정도 참여해 주시고 있는데 3만 명, 5만 명 될 때까지 3만 명, 5만 명 될 때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달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매일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플러스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다음 시세를 분출할 종목 지금 오늘 추천드렸던 종가 베팅했던 요 미코 이 종목 그 종가 베팅으로 여기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요 시간대에 맞춰서 항상 종가 베팅을 드리고 있어요. 아침에 장 전에 드린 종목도 중요한데 아침에 회의가 있어요. 바빠서 집안일 해야 돼 뭐 해서 놓치시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 시장이 안 좋더라도 추세를 살리면 하루 이틀 쉬더라도 다시 시세를 분출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플러스는 재료겠죠. 가장 중요한 재료. 자, 그리고 에코바이오까지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자, 여기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바이오연료 의무화에 따른 추세를 붙여서 상승 여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죠. 17%까지 급등하고 음봉으로 꺾이긴 했지만 제가 내일 단타로 드린 게 아니라 2, 3일 정도 지금 여기서 5일선 추세를 그대로 유지해서 따라가 준다면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좀 모아주시면 2, 3일 정도 여기서 낙폭이 조금 있더라도 시간에 조금 밀렸거든요. 자, 여기서 낙폭이 있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추세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엄청나게 대박 먹자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2, 3일 정도 수익주는 10% 위에서 매도하자. 10% 위에서. 단타 같은 경우에 아침에 변동성이 급등하기 때문에 5% 정도 그 위에서 수익 챙기시고 우리 종가 베팅하는 종목들은 10%. 자, 상따를 왜 안 하냐? 상따도 합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고 자, 텔레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과 그리고 문자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문자나 이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붕 뚫고 주식킥이죠. 자, 제가 지붕 뚫고 주식킥 채널을 오픈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에 있는 번호죠. 친절한 김부장 010-2536-3397 뭐 대가를 바라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텔레그램만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를 드렸어요.
텔레그램 방에 3만 명, 5만 명까지 함께 으쌰으쌰해서 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실 분들 이렇게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010-2536-3397로 숫자 7번 요거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7번 보내주시면 종가 베팅 아무 뭐 그런 거 바라는 거 없어요. 바라는 거 없이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우리 지붕 뚫고 주식키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좋아요, 구독은 필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내일도 더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 재미있는 소식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들 주식 생활을 이어가는데 우리 100만 개미가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계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